네, 이번 시간은요,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명제 네 번째 시간,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우리, 역과 대우 모두 한자인데요. 역은 많이 쓰죠. 역방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역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역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명제를 이렇게 P이면 Q이다 라고 하고요. 얘를 P를 조건이라고 했고 결과라고 했죠. 반대 방향이에요.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시는 게 바로 역이 됩니다. 역. 그쵸? 그래서 살펴보신다면 Q이면 P다를 P면 Q이다의 역이라고 한다. 즉 뭐가 된다? 화살표의 방향이 리버스라고 하죠. 뭡니까? 반대로 된 겁니다. 반대. 뒤집힌 거야. 그래서 어, 조건에서 결과로 갔던 것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서 조건으로 바뀌는 거. 얘를 명제라고 부른다면 우리 이걸 역이라 부른다. 화살표의 방향이 바뀐다.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 영어로는 리버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꾼 명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 조건 대신에 이 가정으로 바꾸시면 이 설명이 완성되겠죠. 그렇죠?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 관계도에서 보면 P면 Q이다를 명제라고 본다면 그거의 역은 Q이면 P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과를 바꿔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우라는 건 뭐냐? 대우라는 것은 그죠? not Q이면 not P이다.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역으로 바꿔주신 다음에서요. Q이면 P다. 거기다가 not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역을 하고요. 부정을 한다. 하고 역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바로 대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결과를 각각 부정하여서 서로 바꾼 명제, 역으로 돌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살펴보면 대우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대각선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not Q는 not P다 라고 되고요. 반대로 얘의 역도 존재하겠죠.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시면 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명제와 역, 대우의 관계를 총 정리해 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명칭만 잘 아시면 되겠죠.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는다, 뭐다, 역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꾼 상태에서 부정을 해준다, 바로 대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이면 가정이고요. x의 제곱은 9다. 결과이고 결론입니다. 역과 대우를 바꾸시오. 역은 P고 Q면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P면 Q다인데 이게 명제라고 하신다면 Q에서 P다. 이게 바로 역이 됩니다. 즉 순서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Q를 먼저 말하고요. X의 제곱은 9이면 이렇게 조건으로 바꿔주시고요. P 결과를 말아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게 가정 이게 결론이죠. 선생님이 이게 2배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 그래서
가정이면 Q가 가정이 되고 P가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Q x의 제곱 9이면 결론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고요. 대우는 이것을 뭐하면 그러니까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9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역과 대우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2번을 보시면 이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왜 대우가 나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명제와 대우는 이렇게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대우를 이용합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 100%는 아니지만 대우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우와 명제의 참거짓은 같다. 참거짓 정도가 같기 때문에 명제를 증명할 때 대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선생님 우리 집합 때 배웠습니다. 집합 때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명제를 안 배웠지만 명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드모르간 법칙 때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따 이용을 해볼게요. 우선 명제와 명제 P면 Q와 그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선생님 말한 것처럼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 정도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따라서 대우도 참이고요.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우선 P면 Q이란데요.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Q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P면 Q이다를 어떻게 한다? 여집합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우리 P의 여집합은 반대가 되고 Q의 여집합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선 포함관계에 대한 법칙이 아닙니다. 교집합과 하집합.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약간 변형시켜서 이게 드모르간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지금 뭐 그런 말 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익혀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때 이용하는 게 뭡니까? 아래 볼록은 위로 볼록은 아래로 볼록. 그렇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이 응용해서 포함관계도 이렇게 볼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볼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똑같이 이해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P의 여집합은 화살표 방향 해주면 Q의 여집합과 같다. P의 여집합은 납P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납Q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P는 Q이다 라는 게 납P면 납Q다 라는 것하고 어떻게 된다? 똑같다. 모르거든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대우가 일치한다는 것을 뭡니까? 대우가 일치한다는 것을 드모르간 법칙에 약간 유사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선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는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옆에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Q의 여집합보다, 여기서 약간 복사를 좀 할게요.
보시면 Q의 여집합이 여기 있습니다. Q의 여집합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색깔별로. Q의 여집합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죠? 이게 Q의 여집합이 되고요. 대충 해야 되는데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색칠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만 살짝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만큼입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그 녹색, 지금 녹색 형광품만큼 뭐가 더 크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크다라는 게 그림상, 벤 다이어그램상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림 보시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돼? P의 여집합이 더 크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명제로 바꾸면 낫Q는 낫Q이면 낫P다. 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거꾸로 이제 봐도 어떻게 됩니까?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보다 크죠? 그죠? 이러므로 그림을 반대로 봐도 어떻게 된다? P면 Q이라도 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서로 어떻게 된다? 참이면 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이면 거짓. 그래서 명제와 대우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참과 거짓 정도가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명제 P이면 Q다와 그 명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는 참거짓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우와 명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한 몸입니다. 그렇죠? 반대 사이드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치하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려울 때는 대우의 참거짓으로 참거짓을 판별해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장점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은 일치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역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명제하고 역은 그 참과 거짓 정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일 때 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일 때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와 역, 그래서 역의 참과 거짓을 이용해서 명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어요, 둘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제가 참임을 보일 때는 그 명제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바로 찍을게요. 우선 참임 명제의 절대값 x는 1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다라는 건데요. 우선 x가 1보다 작다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에 있다는 거죠. x이면 x는 1이다. 우선 집합 마이너스 1을 x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고 집합 x는 1보다 작다 하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누가 더 크죠?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죠? 얘는 닫혀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밑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정도가 당연히
P하고 Q 중에서 Q가 더 크죠. 그죠? P하고 Q 중에서 Q가 더 큽니다.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Q가 더 크기 때문에 참이 되죠. 역을 해버리면 X는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1보다 작다는데 X가 마이너스 2이면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 돼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역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명제와 역은 서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여기 딱 나왔네요. 하지만 대우는 무조건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해요. 그렇죠? 이거에 반대를 해버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에 부정을 해주시면 절대값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시면 크거나 같기 때문에 큰수 얘는 큰수보다 양수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참이 됩니다. 되셨죠? 명제 P가 낮 Q이면 P이면 낮 Q이다가 참이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대우구조 대우는 결론의 부정 Q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가정의 부정을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대우가 완성됩니다. 역으로 해주시고 부정해 주신 거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찾아주시면 바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있으면 결론의 부정 화살표 쓰시고요. 가정의 부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3단 논법을 보겠습니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인데 Q이면 R이다. 모두가 참이면 결론은 Q에서 R이 참이 된다 라고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Q입니다. 얘를 P면 Q이고요. Q이면 R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돼? 제외하면은 바로 P면 R이다 라는 거죠. 그럼 Q가 중간에 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P면 Q이다 근데 R이면 Q이다 라는 것은 중간에 끼는 게 없습니다. P, Q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가 생겨서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중간이 없기 때문에 3단 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 논법은 3단, 3개의 단어로 3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가운데에 낀 거 이거를 두 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죠. 그렇죠? 이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향이 고리가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틀려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P고 Q인데요. 여기에서 not R은 not Q다 라고 했으면 근데 이것도 고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의 부정은 가정의 불론. 그러면 Q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죠. 나갈 경우는 이렇게 3단 논법 1단, 2단, 3단이 성립한다는 거. 결론적으로 P는 R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까지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운데 부분을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이 있으면 3단 논법이 성립하고요.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논리적으로 수렴하지 못하겠죠. 밑에 보시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은
P는 Q에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부분집합일 테고요.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Q는 진리집합 R에 뭡니까?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피면 이렇게 각각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결론적으로 R에는 Q, P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R에는 P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이면 R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디에도 나옵니까? 국어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크라테스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그럼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죠? B에서 Q,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Q에서 R, 인간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게 바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이것은 이제 수학에 나타낸 거고요.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라는 것도 참이고요. 인간은 꼭 죽죠. 이것도 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가운데 매개해 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거. 하나라도 거짓이면 3단 논법은 깨지게 됩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고요. 어렵지 않죠. 보겠습니다. 소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가 납 Q이면 R은 Q가 모두 참일 때 P는 납 Q가 참임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바로 납 P하고 납 Q하고 Q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 뒤에 있는 것을 대우로 바꿔주시면 낫 Q는 낫 R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낫 Q가 일치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낫 R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쵸?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화살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시면 바로 P는 낫 R로 간다는 3단 논법 중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공통인 부분을 묶어주면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낫Q에서 나달로 빠지고요. 우리 어떻게 한다? 가운데 이어주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바로 P에서 나달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때 확인해 줘야 될 것은 둘 다 모두 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참의 여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겠죠. 됐습니까?